안녕하세요. WMH 채널입니다. 베트남과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축구 라이벌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축구 왕좌를 차지하고 있던 태국에 박항서 감독을 영입한 베트남은 태국을 밀어내고 동남아시아의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축구에서처럼 태국을 불안하게 하는 분야가 베트남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바로 자동차 분야입니다. 베트남의 삼성인 빈그룹 산하의 자동차 브랜드 빈페스트가 작년 6월에 첫 양산형 자동차 모델인 파디를 공개했습니다. 베트남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과 일본 완성차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들뿐만 아니라 베트남 자동차 산업에 누구보다 긴장하고 있는 또 하나의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태국입니다. 빈페스트의 첫 작품인 파디의 스펙은 해치백이며 가격은 16,900달러 정도로 현지에서도 꽤 만족할 만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 밖에도 빈페스트는 2020년까지 전기차를 포함해서 12종의 자동차 모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북부 하이퐁에 위치한 335헥타르 규모의 생산시설에서 우선은 35억 달러를 투자, 연간 25만 대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2025년까지 생산 대수를 50만 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레티투티 빈페스트 회장은 최근 방콕에서의 한 연설에서 베트남의 자동차 생산은 중공업 분야로의 첫 진출이라며 일단 국내 시장부터 공략한 후 베트남을 제조업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 게 목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타임즈에 따르면 이는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로 불리는 태국 자동차 산업 관계자들에게 던지는 선전포고와도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는 이미 태국의 효자 수출 상품이기 때문이다. 아시아타임즈는 실제로 베트남이 자체 차량 브랜드의 생산에 성공하자 태국 정부에서 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은 불과 2년 전인 2017년 9월부터 자동차 제조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작년 태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3.5%였지만 베트남은 7%를 넘었습니다. 1인당 GDP의 경우 태국은 7,200달러인데 비해 베트남은 아직 2,600달러에 불과하지만 베트남의 주요 도시인 호찌민과 하노이, 거주자들의 1인당 GDP는 6,000달러로 태국의 1인당 GDP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1인당 GDP가 3,000달러를 넘으면 신흥시장의 소비 호황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9,800만 명의 잠재 소비자가 있는 것도 자동차 산업의 부흥을 위한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인구는 태국의 인구인 6,900만 명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국의 소비자들은 이미 고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레티투티 회장은 베트남은 자동차 소비에 중요한 전환점에 와 있다며 베트남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약 20대 정도로 자동차 보유율이 매우 낮으나 태국의 자동차 보유율은 이보다 10배는 더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태국의 안방인 방콕에서 베트남의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태국의 자동차 산업과 비교해 발표하니 태국의 자동차 산업은 베트남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태국이 베트남을 경계하는 것은 태국과 달리 베트남이 유럽연합을 포함해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EU와 EU 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자국산 자동차를 포함해 낮은 관세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난해 베트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협력체제인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 체결 덕에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11개국에 수출되는 베트남 수출품은 관세이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태국 자동차 업계는 이런 베트남의 추격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의 무역정책전략실은 태국 자동차 납품업체들은 태국에 투자한 다수의 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FTA와 낮은 인건비 혜택을 입고자 베트남으로 이전할 가능성에 대비해놓고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2018년 태국은 384억 달러 상당의 자동차와 부품을 수출했습니다. 태국 중앙은행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된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태국은 아세안을 단일 시장으로 묶는 아세안 무역협정과 호주와의 태호 FTA를 포함해 13개의 FTA를 체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태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자동차 산업을 육성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세계 12위의 자동차 제조 국가로서의 위상을 자랑합니다. 도요타, 혼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등 독일과 일본 자동차 회사들 외에 미국의 포드와 쉐보레가 진출해 있습니다. 거기에다 2,500곳이 넘는 부품 납품업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은 태국 제조업의 중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빈페스트가 태국을 누르고
베트남을 자동차 제조 중심국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기업인 빈그룹은 베트남 증시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창업자인 팜여부엉 회장은 67억 달러의 순자산을 자랑합니다. 2017년 기준 빈그룹 전체 매출은 40억 달러이며 순이익은 2억 5,400만 달러 정도입니다. 빈그룹은 주로 부동산 투자로 수입을 올리지만 2018년 12월에는 베트남 최초의 스마트폰 제조 공장을 신설했고 헬스케어와 소매 부문으로 사업 다각화도 추진 중입니다. 빈그룹은 특히 중국의 화웨이와 같이 베트남의 국가대표 기업을 육성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의 자동차 산업의 메카인 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태국이 자동차 산업을 수성할 수 있을지, 축구에 이어 라이벌로 등장한 양국의 자동차 산업을 두고 벌이는 치열한 승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WMH 채널이었습니다.